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현대차랑 기아차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합산 영업이익 26조 원. 이게 얼마나 잘 나온 건 줄 아세요? 작년 연간 기준으로 현대차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대충 얼마냐면 한 15조 원 정도, 기아가 작년 영업이익이 한 11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 더하기 11을 하면 26조 원인 거죠. 중요한 건 현대차가 영업이익 15조 원 찍어서 코스피 상장사 거의 1000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한 2,400개, 500개 되는데 그 중에 현대차의 작년 영업이익인 15조 원이 몇 등일까요? 그 영업이익 금액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대차한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년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한국 증시 영업이익 1등인 회사가 현대차예요. 그리고 2등이 기아예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다 현대기아차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회사 합치면 합산 영업이익 26조 원, 둘 다 역대 최대 실적 찍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뭐고 다 지켜버리니까. 그래서 코스피 1등 현대차, 영업이익 2등 기아다. 그럼 다른 애들이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작년 영업이익이 대략 한 6.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합쳐서 26조. 지금 기아차한테도 안 되는 거죠. 삼성전자 이익이. 물론 반도체가 좀 많이 깨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 작년 거만 보면 현대차가 7조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7조예요. 7조 원 적자예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삼전은 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둘 다 반도체 안고 똑같은 거 만드는데 왜 삼성전자 흑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 올인에 가까운 회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있고 가전 사업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실적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네가 상세를 많이 시킨 거예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부만 보면 적자입니다. 여튼 중요한 건 현대차가 코스피 상장사 그 영업이익 1등을 해버리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합산 매출액으로 보면 합산 매출액 260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26조 원 정도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대략 계산하면 한 10% 정도 나와요. 10%가 되게 잘 나온 겁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튼 지금 내놓는 차 라인업을 보면 차가 왜 잘 팔리고, 잘 팔렸으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주 큰 이제 원인을 어디서 이제 있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이제 기아랑 현대차 자동차 라인업들입니다. 왼쪽에 보면 스포티지 조만하지만 SUV죠. 소렌토 같은 애들도 SUV, 셀토스도 소형 SUV, EV6, EV6 GT, EV9은 뭐죠? 전기차 라인업. 기아차의 전기차 라인업이고요. 여기부터 우측은 제네시스 라인이 있죠. GV80, GV70 다 SUV, 산타페, 팰리세이드 다 SUV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오닉 6랑 5는 전기차.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크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뭐냐? 첫 번째, 당연히 차가 잘 팔렸고요,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차가 잘 팔렸는지가 중요해요. 왜냐? 예를 들어 현대차라고 치면 소나타 100대 팔리는 거보다 G90 100대 팔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비싸니까. 그래서 비싼 차를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팔았고, 그럼 비싼 차를 팔았는지 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차가 더 비싸요? 당연히 제네시스가 비싸고요. 그리고 같은 차종 같은 급이라고 하더라도 세단보다 뭐가 비싸죠? SUV가 비싸요. 새 차 맡길 때도 차가 더 커가지고 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프레임부터 해서 당연히 부품이 더 뭐 크고 무거운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세단보다 SUV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SUV가 얼마나 더 많이 팔리냐가 중요한 거죠. 소나타 한 대 판 거보다 그랜저 판 게 당연히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실적 추이 보면 꾸준히 아주 아름답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죠. 많이 팔고 비싸게 팔았다.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차종별 판매를 잘 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차종별로 얼마나 파는지 통계를 내거든요.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일단 제네시스는 한번 보고 가야 되고요. 제네시스 비중은 한 5.8에서 5.0으로, 비율은 좀 줄었지만 이제 판매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늘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SUV차가 전체 차 판매량의 51%였는데 작년 4분기를 보니까 1년 만에 이게 55%까지 올라갔더라.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실제로 판매 대수도 늘었지만 더 비싼 SUV의 판매량 비중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베스트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잘 팔기도 하고 비싼 걸 팔았으니까. 그 친환경차 판매를 보게 되면
여기 PHEV, HEV, E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PHEV가 있고 HEV가 있어요. 이거 둘 다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도 아니고 뭐 경유차, 휘발유차도 아니에요. 하이브리드니까. 근데 PHEV는 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를 꽂는, 그러니까 전기차기는 한데 하이브리드긴 한데 코드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얘기하는 거고, HEV는 코드 꼽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EV라고 되어 있는 건 순수 전기차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오닉 5 뭐 이런 것처럼 얘네 판매량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종 판매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가 싸요, 비싸요? 더 비싸죠. 그러니까 비싼 차를 더 아주 잘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2023년에 차 몇 대 팔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420만 대 팔았고요. 기아차가 300만 대 정도 팔았기 때문에 두 개 회사 같은 그룹이니까 합치면 730만 대 팔았습니다. 근데 보통 원래 그래요. 보통 현대차가 1년 판매량이 대략 그냥 400만 대 안팎 정도 원래 되고, 기아가 판매량이 300만 대 안팎 정도예요. 원래 막 280만 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4 더하기 3은 7이니까 보통 1년에 한 700만 대 정도 팔아요. 원래 뭐 600만 대대 정도 해서 막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 정도 늘었죠. 6% 는 거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30만 대 팔았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2등이 폭스바겐이거든요. 얘네 두 개 엎치락뒤치락해요. 순위가 자주 바뀌진 않지만 도요타, 폭스바겐은 대략 어느 정도로 보면 된다? 900에서 1000만 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 중에 몇 등이겠어요? 3등을 했습니다. 도요타 1등, 폭스바겐 2등. 얘네는 사실 거의 쉽게 말하면 좀 넘사벽이거든요. 왜냐, 현대기아차가 1000만 대 넘겨서 얘네 따라잡는 게 당분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등, 2등은 그냥 부동의 1, 2등이라고 볼 수 있고, 3등, 4등, 5등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3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아주 자랑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국가에다 얼마나 많이 팔아 제끼셨는지 보게 되면 현대차 기준입니다. 국내 판매량 보면 국내 판매량도 소폭 늘었죠. 근데 미국이 좀 많이 늘고 유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국위 선양하고 수출해서 뭐 달러도 벌어오고 외화 벌고 그러려면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판매가 더 잘 팔리는 게 좀 더 좋잖아요. 실제로 미국 판매량 많이 늘었고 유럽에서도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차 종이에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 승용차의 비중이 이거 연한 하늘색 같은 거고요. 짙은 게 SUV고 여기 더 짙은 게 상용차예요. 상용차가 뭐죠?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트럭 비중이 그래도 20% 정도 되고, 그리고 SUV가 37%였다가 45% 올라갔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SUV 판매가 더 느는 게 좋은 겁니다. 더 비싸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승용차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대가 팔린다고 치면 그 중에 2대는 트럭이니까 빼고 나머지 8대를 봤을 때 8대 중에 한 3.5대 정도는 승용차, 4.5대 정도는 SUV, 이런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여기 보시다시피 10대 팔리면 8대가 SUV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다 팔면은 달러 얻어오고 다 좋다 이건데,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현대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세단보다 SUV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훨씬.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SUV보다 세단 비율이 엄청 높다가 점점 SUV 판매 비중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SUV 선호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미국 못 따라가요. 미국은 세단 타는 비율이 되게 작습니다. 여기다가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죠. 액티언 같은 거, 이번에 테슬라의 사이버크 트럭 같은 거, 그게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노다진 거예요. 왜냐? 미국 사람은 SUV를 사니까. 그럼 실제로 80% 정도가 SUV라고 볼 수 있고, 비율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판매량도 늘었다는 겁니다. 유럽도 그래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SUV 선호도가 더 높은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에 팔아 제끼면 너무 좋은 거죠. 친환경차 판매도 꾸준히 아주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나타 한 대 파는 것보다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얘가 훨씬 비싸니까. 근데 제네시스 판매량 또는 SUV처럼 상대적으로 비싼 차의 판매량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ASP가 올라갑니다. ASP가 뭐죠? Average Sales Price죠.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 예를 들어서 누구는 10대 팔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마티즈 10대를 팔았다.
누구는 열대 팔았는데 에쿠스 열대를 팔았다. 그럼 평균 판매 단가가 당연히 에쿠스에 비해서 열대 판매가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야 돼요. ASP가 올라간다는 뜻은 거기서 똑같은 차를 열대 팔아도 마티즈 열대 판 거보다 에쿠스 열대 판 게가 당연히 더 유리한 것처럼 거기서 마진을 더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 ASP, 현대차도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기아가 발표한 2024년도의 영업 계획을 보게 되면 2023년에는 대략 한 308만 대, 310만 대 뭐 이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한 320만 대 가보겠다라고 당차게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나 보나 했더니 중국 시장에서 좀 팔고 러시아에서도 좀 팔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싱글벙글 뭐 돈도 잘 보고 다 좋다 이건데 문제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울고 있죠.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뭐 답이 없어요. 종합지수가 내려가서 그러면 인정인데 지수는 맨날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맨날 내려가 버리는. 왜 그랬냐? 테슬라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마진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현대기아차 합산 매출이 한 260조 정도 되고 합산 영업이익이 26조거든요. 그러니까 합산으로 보면 영업이익률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건데 테슬라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8에서 9%가 나왔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8이고요. 연간으로 보면 9%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현대기아차한테 진 겁니다. 지금 졌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차를 팔면서 마진을 많이 남겨먹기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테슬라는 현대기아차가 옛날에 마진율 막 7, 8%밖에 못 찍을 때 테슬라가 18%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박살나고 얘가 올라가면서 이게 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테슬라의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이런 얘기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올해 2024년 전망치를 내놨는데 전망치도 또 암울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 이번에 테슬라 CEO가 그 경영진들이 컨퍼런스 콜 나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봐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뭐 회사 경영진이 나와서 좋은 얘기라도 하면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부진했지만 올해는 이런 것 때문에 잘 될 거예요라고 뭐 토닥거려줘도 모자랄 판에 나와가지고 올해도 사실 좀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더 이번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더 내려갔던 상태입니다. 어제는 뭐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좋죠.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연간 9.2%입니다. 도요타가 10.5고요. 현대차가 9.3, 기아가 11%입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되게 웃긴 게 지금 현대차가 대략 400만 대, 기아차가 300만 대 팔고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15조, 기아차는 영업이익이 11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현대차가 더 크죠. 현대기아 둘 다 잘하고 있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현대기아차 시가총액 지금 별로 차이 안 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현대기아차 시가총액 비슷한 거 지금? 그러니까 기아의 프리미엄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좋은데 기아의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더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기아가 장사를 좀 더 잘해서. 그러니까 테슬라 상황을 보게 되면 테슬라 차가 정확히 말하면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맨날 올라가죠. 맨날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3년 작년 1, 2, 3분기를 내놓은 건데 이거는 4분기 통계도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4분기를 더하면 연간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보게 되면 2021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전만 해도 93만 대 팔고 재작년에 137만 대 팔고 작년이 181만 대입니다. 2023년이. 그러면은 2023년 작년 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테슬라는 실제로 거의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미친 속도로 성장한 게 맞는데 주가는 내려가는 거죠. 왜냐? 아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전망했냐면 테슬라가 2024년 올해에는 아마 한 220만 대 정도 팔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집계치가 181만 대인데 실제로 작년에도 성장을 많이 한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브레이크 걸릴까 봐 그러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라고 하면 원탑이 원래 테슬라였는데 중국의 이제 비아디라는 회사 아세요? 비아디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크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오른쪽에 있는 건데 비아디 통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전기차 판매 추이에서 사실상 테슬라를 뭐 거의 제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제꼈어요. 가장 최근 통계로. 테슬라가 부동의 전기차 판매 1등이었는데 중국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꼈고요.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뭘 만들죠?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죠. 근데 비아디는 전기차에다가 하이브리드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전기차 대 전기차 싸움이니까 하이브리드를 빼자. 그래서 전기차랑 순수하게 이제 비교를 하면 테슬라가 그래도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비아디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으로도 이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테슬라 그런 상태고요. 1등 타이틀 사실상 뺏겼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비아디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에서 70조 한화 기준으로 이 정도 되거든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어제 반등해서 한 800조 될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비아디가 판매 대수로 제꼈는데 얘 시가총액이 70조, 테슬라가 지금 한 800조 정도 되니까, 아니 판매 대수 기준으로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꼈는데 지금 시총으로는 지금 얘가 10배나 더 크잖아요 테슬라가. 그럼 현대기아차를 보세요. 테슬라가 작년에 몇 대 팔았다고 했죠? 한 180만 대 정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차 몇 대? 420만 대. 기아차 몇 대? 310만 대. 현대기아차 합치면은 730만 대를 팔고, 테슬라가 작년에 200만 대도 못 팔았는데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 이제 70에서 80조거든요. 현대기아차 합친 거에 10배가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물음표가. 테슬라가 좋은 회사고 다 알겠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물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는 전기차만 놓고 하면 안 되긴 해요. 얘는 인공지능 같은 것도 있고, 여기다 붙이면 테슬라 FSD 있고, 슈퍼차저 같은 충전 시스템이 있고, 엄청나게 많기는 한데, 근데 차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테슬라가 되게 비싼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 막 3천조 4천조 간다는 사람 많기는 많은데, 미국의 강세론자들 지금도 저런 얘기 해요. 막 2조 3조 달러 간다고. 3조 달러 부근에 게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리고 저기 이제 미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애플 같은 애들. 근데 테슬라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나 FSD 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팔아먹는 거,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모델 라인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테슬라 차를 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차종이 딱 4개밖에 없어요 지금. 원래 SEXY 차가 섹시하다 이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모델 S 여기 있고요. 모델 E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상표권 등록돼 있어가지고 못했고, E를 거꾸로 옆으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 E가. 그래서 모델 3가 된 거고요. 모델 X, 모델 Y. 그래서 4개 차종이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잘 팔리는 건 뭐겠어요? 이게 잘 팔리고요. 이게 잘 팔립니다. 왜냐? 저게 싸요. 어차피 이게 2개가 이제 세단 라인업이고 승용차, 여기 2개가 SUV 라인업인데, 모델 3랑 모델 S 가격 차이가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냐면 소나타랑 한 G80 이상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G80인 거고 이게 소나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기차인데 이게 가격 차이가 한 2배, 3배씩 나버리니까 당연히 다 이거 사는 거죠. 그리고 모델 X랑 Y도 둘 다 되게 SUV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얘네도 가격 차이 거의 2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이거 비싼 게 파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일단 모델 3랑 모델 Y가 사실상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보시면 미국에서 판매된 양을 보세요. 모델 S 막 이런 거 1억 5천 넘거든요. 모델 X 막 1억 4천 넘거든요. 안 팔려요 이거. 그냥 어차피 2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뭐가 잘 팔린다고 했죠? 또 픽업 트럭. 포드에서 나오는 F150이라는 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막 그런 거 매니아이신 분들은 F150 막 타는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거 거의 국민 픽업 트럭입니다. 이런 거 라인업. 그냥 픽업 트럭이 딱 어떤 개념이냐면, 그 차의 앞머리는 이런 식으로 SUV처럼 올라가 있는데 여기 뒤에는 포터처럼 짐칸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태우는데 짐도 많이 실 수 있는, 그게 픽업 트럭이고, 테슬라에서 픽업 트럭 유일한 지금 라인업 중에 문제가 뭐였냐면 픽업 트럭이 없다는 거였는데, 테슬라에서도 픽업 트럭 내놓겠다고 지금 이번에 내놓은 게 사이버 트럭입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이 지금 생각보다 양산이 좀 어렵죠. 왜 어렵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겉에 소재가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우리가 보통 차를 타면 뭐 앞범퍼 이런 거 있잖아. 앞범퍼가 주먹으로 세게 치면 들어가요 저게. 물론 칠 리는 없지만 주먹으로 세게 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 치거나 그럴 때 사람 안 다치게 만들려고. 왜냐면 여기다가 뭐 무슨 군용 트럭처럼 무슨 콘크리트 아니면 뭐 엄청나게 센 철근 같은 걸 맞대 놓으면 물론 전쟁할 땐 유리하죠. 튼튼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을 쳐버리면 대형 사고입니다. 왜냐? 너무 딱딱한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 벽에 와서 때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 소모품처럼 플라스틱 베이스로 만드는데, 얘는 이거 뭐죠? 미국에서 이거 저기 그 강성이 튼튼하다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이버 트럭을 딱 세워놓고 대형마트 가면 쇼핑카트 있잖아요. 쇼핑카트에 물건을 꽉 채워요.
그 다음에 세워놓은 주차해놓은 사이버 트럭에다가 쇼핑카트를 밀어버려요. 그러면 딱 찍어가지고 문콕처럼 찍힐 거 아니에요 저게? 이런 일반 차는 당연히 찍히죠. 문콕도 찍히고. 근데 흠집도 안 나요. 왜냐? 이 겉에 이게 뭐죠?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참고로 이 알루미늄 합금이 스페이스X가 우주에다가 로켓 쏠 때 쓰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합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튼튼하고 그런 건 다 좋다 그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각진 거 있죠, 각. 그러면 이 엄청나게 강성이 튼튼한 뭐 이런 소재를, 이거를 여기다가 꺾어가지고 각을 줘야 되거든요. 이 각을 주는 게 일단 공정상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오면은 또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 쉽게 말하면 앞범퍼도 엄청나게 쓴 뭐 쇠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일반 차처럼. 그러면 이게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게. 왜냐? 사람 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가볍게 툭 쳐도 그냥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뭐 그런 거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나라 아니니까 허가가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저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일단 사이버 트럭 양산이 좀 어렵다. 참고로 사이버 트럭 지금 주문은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양산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에서 최근에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게 모델 2 가상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나온 차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세단 기준으로 모델 3가 보급형 모델이잖아요. 이게 제일 싸요 지금. 그리고 SUV라 이게 좀 더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얘, 그 다음이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두 개는 비싼 라인이고, 이거 두 개가 싼 라인인데, 싼 라인 안에서도 모델 3가 더 싸요. 왜냐? 세단이니까. SUV가 더 비싸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델 3 가격이 아무리 싸도 원화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싼 차 만들겠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 소형 전기차죠. 그래서 뭐 경차처럼 이런 걸 만들겠다. 25,000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모델 3가 이제 4만 5만 달러 넘어가니까 모델 3보다 훨씬 싼 모델을 만들겠다. 그 대신 차가 작겠죠. 그래서 예상 이미지로 사람들이 상상도처럼 그린 겁니다. 유니콘처럼. 이게 모델 2 스파이샷 비슷한 건데, 실제로 차가 나온 건 아니고 사람들 예상도예요. 근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빨라야 2025년 연말, 2026년은 돼야 나올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모델 3 얘가 이제 뭐 잘 팔리고 막 그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얘가 나오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니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차가 너무 싸잖아요 또. 그러면은 나중에 마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차 안 팔리니까 모델 3랑 모델 Y 가격 엄청 낮췄잖아요. 가격이 낮추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테슬라도 이제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저가형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본다. 물론 테슬라가 규모의 경제 실현을 너무 잘해서 원가 절감의 신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남겨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리고 안 남겨먹고 팔아도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돈 받고 팔면 되니까 그건 어떻게 커버가 될 수도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를 살려줄 가장 큰 키포인트는 지금 얘랑 얘입니다. 차 기준으로는.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많이 한 얘기는, 야 테슬라는 뭐 인공지능 없냐,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다 올라가는데 너 뭐하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또 여담으로 얘기하면 XAI라고 자기가 또 하는 회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테슬라랑 따로 이제 같이 완전히 연결해서 한 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내가 뭐 신사업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사회가 자꾸 제동을 걸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의결권 25%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안 하면 다 나간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들고 있는 분들 리스크는 차 안 팔리는 것도 있는데, 머스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떼쓰고 다 나간다고 한다든지 그게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알고 하셔야겠죠, 테슬라 살려면.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엄청 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 가면 아직도 노동자들이 좀 있는데, 휴머노이드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 절감하겠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공개된 영상인데, 이게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뭐 같아요? 옷이에요, 옷. 빨래 개고 있는 겁니다. 빨래 개게 만드는 기술이 엄청 어려워요. 섬세하게 잡아가지고 섬세하게 접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로봇으로 구현하는 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빙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서빙 로봇인데 사람처럼 인간형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근데 고객이 딱 왔어요. 테이블에 앉습니다, 고객이. 그러면 주문을 하기 전에 여기 로봇이 가가지고 메뉴판 갖다 줘야 될 거고, 그러면서 물을 갖다 준다고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컵을 2개를 로봇이 놔주고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물이 따라져 있는 물컵을 여기 고객 앞에 하나씩 놔준다든지. 그럼 이거 간단한 거 같잖아요. 그냥 물컵 가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저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술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 개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휴머노이드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 테슬라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현대기아차 아주 자랑스러운 상황이다 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